네, 해외발 쇼크 이어졌습니다. 국내 시장 피해가지 못했고요. 자, 오늘도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미국 경제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2% 이상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3% 가까이, 코스닥 지수는 4% 이상 더 크게 반응하면서 크게 밀려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1800포인트를 또다시 이탈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계속 눈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현물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팔자를 보였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9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규모의 선물 매수에다가 콜옵션도 매수하고요. 풋옵션은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가면요,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모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미결제 약정을 동반한 매수 물량도 유입이 됐습니다. 미결제 약정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이 신규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건데, 미결제 약정 물량이 줄면서 오늘 선물 매수가 늘어났다. 지수를 위로 보고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콜 옵션 매수,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대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준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 여쭤볼게요. 선물 매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대규모 매수, 이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네, 일단 외국인 선물 순매수의 해석은 결론적으로는 여태까지 매도했던 것에 대한 환매수 유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결제 약정 요인을 장중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장중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아마 종가에서는 감소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매도했던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보통 현물 가지고 있는 현물 포지션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하는 포지션이 이제 보통 베이시스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포지션을 넘겨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이 선물 포지션인데요. 그러니까 현물 해지하기 위한 선물 포지션이 대부분 이 데일리로 넘겨가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오늘 8천 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은, 일단 올해 들어서 외국인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누적으로 어제까지 한 3만 계약 정도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3만 계약 정도면 올해 들어서 가장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외국인이 가장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의 누적 선물 순매도를 가지고 있다가 현물을 해지를 했다가 오늘 지수가 급락으로 시작을 하자마자 이를 풀었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 지금쯤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 일단 해지했던 물량, 그리고 매도 하락 배팅했던 물량들을 지금 수준에서는 1770, 80포인트 수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추가 급락 가능성이 좀 낮고 오히려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일부 외국인의 시각이 좀 반영된 포지션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추가 급락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낮아졌다. 예. 그러면 코스피의 경우는 지수 저점을 물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단기 바닥을 좀 봤을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요즘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 현선물 수급이 좀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 외국인 현물은 좀 매도를 했는데 수급이 괜찮다는 게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요. 최근에 2주 전에 국내 증시를 좀 눌렀던 것이 현물
외국인 비차익 순매도가 대규모 출회가 되면서 국내 증시를 눌렀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외국인은 비차익 규모가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에서는 쇼커버링 같은 공매도 물량 청산,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하락 배팅을 했을 때 청산을 했고요. 현물에서도 공매도했다 청산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쪽 측면으로 1770포인트 오늘 저점 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PBR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와 청산 가치가 같아지는 지금 현재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추가로 지금 나올 악재는 대부분 거의 다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안 좋고 중국 경기 부양 지금 경제지표 안 좋고 유럽 쪽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시점까지는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 파생 포지션도 그렇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확인했었던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원님 그것도 좀 점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쿼드루플 위칭되어 있잖아요. 혹시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많은 규모의 물량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오늘처럼 어느 정도의 좀 매수 규모가 유발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만기일은 한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긴 남았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매물 부담 측면에서 먼저 살펴드리면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차익 거래, 그러니까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기관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1.8조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쳐서 베이시스가 나빠졌을 때 3.8조 원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베이시스 수준상에서 현재 같은 외국인이 3만 계약 정도가 맥스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신다면 일단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0포인트 이하에서 이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측면에서는 이 물량이 대규모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컨텐거 상태라고 그러죠.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물 가격이 높아진 상태라면 오히려 오늘같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5천 계약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들 물량이 한 6천억 정도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매수한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 규모를 다시 늘리지 않는다면 일단은 베이시스는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수준에서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준 연구원과 함께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정말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이번 달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지수가 크게 밀려나도 이내 오후 들어서는 좀 만회 한 채 마감이 되곤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밀려났고 크게 밀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1783 마감됐는데요. 자, 오늘 마루투자자문 조인gat 대표와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해외발 악재 여전히 비켜나지를 못했습니다. 고스란히 이제 직격탄을 받은 셈이 됐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관련된 이제 유럽발 지표들의 내용들이 좋지 않으면서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악재에 복면하자 그대로 주식시장에 투여되는 모습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나름대로 주가 지수 자체가 종가 무렵에서는 반등하면서 안정권을 유지했는데 그러했던 요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데이터상으로 나올 때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주 방어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고요. 그런 역할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동참하면서 시장의 수급 자체도 붕괴된 것이 급락의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 고용지표 관련해서요. 일자리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친 채 나왔다.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경제지표는 그동안 사실 좀 잘 나왔었잖아요. 뭐 대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악화됐다.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안 좋아졌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라보고 놀란, 소뚱을 보고 놀란다고 해가지고요. 실제적인 밝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예. 크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좀 G2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이 중국까지도 어려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어려움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들이 유럽의 문제들, 또는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폴트라든가 모라토리엄, 또는 아니면 뱅크런 같은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비하면서 그쪽 부분이 기대보다도 빠르게 개선되면 오히려 시장 자체가 반등하는 모습이면서 다시금 시장이 안정세를 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G2, 미국과 중국 쪽에서 주말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불거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시장이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용적인 부분만 따지더라도 사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열어서 파악해 보면은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이제 고용의 부진의 원인을 보면은 이게 추세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확실시하게 미국 경기가 나빠지냐 이렇게 좀 따져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좀 쫓아 분석해 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부분의 고용지수가 감소했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레패커드죠. HEP가 구조조정 하면서 고용의 인원들이 좀 감소한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 금융 쪽에서 고용이 좀 지연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5월 달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 그렇지만 4월 달 넘어서 보면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4월보다는 오히려 개선된 모습이 5월 달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는 9만 7천 명 정도가 증가세를 보였던 모습이 있음에 따라서 사실 내용 자체를 뜯어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워낙 유럽의 리스크에만 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이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나옴에 따르면서 시장, 글로벌 증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지수, 그 급락은 너무 과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PMI 지수 발표됐는데 중국 쪽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중국도 이제 기대감들이 많은데요. 좀 개선될 거. 근데 실제로 예. 데이터 나오면은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치를 자꾸 발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연장선을 볼 수 있고요. 5월에 중국의 이제 물류 구매 연합회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이 5월 달 HSBC PMI와 같이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시장의 좀 부정적 요인으로 비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 지수 자체는 50.4로 여전히 경기 회복의 기준선인 50선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의 이상치를 하회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동안에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중국도 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미국과 같이 갑작스럽게 두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준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좀 내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요즘에 또 QE3에 대한 그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행 가능성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이제 이번 달이죠. 6월 FOMC 회의에서는 그런 카드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계 중심으로요. 이 QE3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 예. 현재 국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FOMC 그 회의가 6월 19일에서 20일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때 아마도 만약에 발표된다면 이때 제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충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개입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이상 될 것이고 매입 채권은 10년 만기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 MBS 물량을 받아내는 식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Q3가 나온다고 해도 그동안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닐지. Q3가 나온다고 한들 시장에 큰 반영이 있을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시장에 많이 반영이나 기대감이 되는데요. 실제 네. 지수를 보면요. 오히려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970포인트 또는 1700포인트 이렇게 예. 많이 19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까지 급락하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BR 자체도 지금 거의 한 배대 정도로 역사적인 수준까지 나와 있고요. 청산가치밖에 안 되는 수준에 예. 따라서 현재 기대감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기대감은 있었지만 주가는 더 급락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예.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지금 선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물 계약 자체가 실제로 투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정 부분 선물 계약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약정 주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일정 부분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고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였던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런 이벤트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하면서 오히려 일정 부분 환매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현물의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이 확대된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말씀하셨으니까 한 네.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김현준 연구원께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선물 매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수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계기였다 이런 쪽으로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선물상으로 볼 때나 현물상으로 볼 때 국내 시장이 저평가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상승의 방향을 키는 것이 맞다. 그렇다 그러면 선물에서 매도 친 것이 있다면 일정 부분 환매해서 정리하는 포지션이 맞고요. 단지 이제 후자적 측면에서는 이 정치적 이벤트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 혹시나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해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다시금 선물이 백오데이션 걸리면서 현물도 출회하고 다시금 선물도 출회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하지만 본질 가치를 본다면 1750포인트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본래 가치라든가 시장의 가치 또는 내재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본다면 현 시장이 매력적인 국면인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정치적 이벤트를 개헌할 때는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에는 오픈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에는 그게 쉽지 않은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발 변수들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자, 내일 시장 점검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밤에 글로벌 경제 일정은 어떠한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